근데 우리가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잡으신 추안을 마련하신 기획안을 우리가 각종 기획서 형태로 잘 표현을 해서 윗분들에게 상사분들에게 잘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획서 작성 기법들이 요구되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우리가 스마트한 기획의 완성으로 방점을 찍기 위한 설득력이 있는 파워라이팅 기법, 즉 기획서 문서 작성 기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제가 사족을 좀 달았는데요. 설득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작성한 이 보고서, 각종의 기획서가 그 보고 대상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의 보고를 받으시는, 보고를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그 분의 의중과 니즈와 또 기대하는 바라는 바를 잘 충족시키기 위한 설득력이 있는 통하는 보고서여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본 강의를 맡은 퍼실리테이터 문흥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체에서 교육 담당자 업무로 10년간 근무를 했고요. 또 이직을 해서 HR 컨설팅 펌에서 HR 컨설턴트로 약 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표준협회에서 전문위원 또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며 강의를 본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파워라이팅 기법, 문서 작성 기법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본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문서 작성, 각종 이제 기획서에는 보고서나 품위서나 각종의 보고서의 유형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문서 유형에 상관없이 공이 적용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의 파워라이팅 기법 5가지로 구분지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원페이지 보고서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죠. 워낙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류의 흐름상 우리가 보고서가 길거나 많아지게 되면 보고를 받으신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세밀하게 체크하고 읽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만 원페이지 또는 투페이지로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보고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트렌드이고 또 흐름이기 때문에 원페이지 보고서 작성 기법에 대해서 또 간략히 학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제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깔끔한 마무리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서를 최종 다듬는, 그래서 어떻게 다듬어야 완벽한 완성도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기획서 완성이 될 거냐. 마지막으로 기획서 최종 다듬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파워라이팅 5대 비법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 필요한 역량들, 그것을 또 핵심 역량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 역량 중에 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필력입니다. 바로 글 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거냐? 우리가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의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종 기획서, 보고서, 품위서 그런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모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봤었는데요. 직장인의 72%는 바로 문서 작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모 뉴스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한 7명이 해당되는 약 72%가 문서 작성이 참 어렵다라고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직급으로 보게 되면은 실무 역할을 주로 담당하시고 많은 문서를 생산해내는 대리 직급 분들이 약 77%가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기획 홍보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문서를 많이 작성하시는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어려움을 또 얘기하고 계시고, 또 반면에 현장직에 계시는 생산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또 이제 반대로 글 쓰는 그 직무가 아니다 보니까는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문서 작성, 보고서 작성하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요인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단에 보시면은 예문의 부재라든지 또 문장력에 대한 부분들, 또 도표
디자인, 요즘 파워포인트 문서로 많이 또 작성하다 보니 좀 예쁜이 그 좀 시각 자료화 시키는 뭐 도표나 디자인들, 시각적인 표현들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또 발표된 자료가 있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직장인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글쓰기, 즉 이제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경험 부족이 일단은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직장생활의 내 현업의 업무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글을 작성해가지고 소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구두상으로 뭐 보고도 이루어지고 또 협력 부서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회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 수행상의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은 거의 7할 8할은 구두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글로 작성해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20,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 작성, 즉 글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갖고 있다. 혹시 내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세부 내용들 중에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는지, 또는 내가 작성한 이 문건 어떤 그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께 이제 보고를 할 때 뭔가 타박이나 받지 않을지, 또는 지적이나 당하지 않을지에 대한 좀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준비 소홀이다. 우리가 기획서를 하나 작성을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이제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윗분들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막상 그런 사전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바로 뭔가 기획서를 작성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준비 소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이제 부족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오시는 가운데 사실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은 문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심도 있게 받은 경험 얼마나 있으신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20년 전에 신입사원 입문교육과정 때 그때 한 3, 4시간 정도 우리 회사의 문서 포맷은 뭐 레이아웃은 공통된 양식은 뭐 이런 거다 간단하게 소개받고 간단하게 보고서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체계라든지 보고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정도 한 3시간 정도 교육받고 나서는 그 이후에 직장생활을 할 때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별다른 심도 있는 교육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뭐 대개의 경우에 이제 보고서 작성의 능력이 이게 향상이 되는 데는 이제 선배분들의 따끔한 지적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살짝 이제 조금씩 글 쓰는 능력들이 조금 향상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전체 임직원분들의 글쓰기 필력이 그렇게 향상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심도 있는 교육이 또 진행되지 못했었고, 또 윗분들이 또 선배들이 해왔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필력, 글 쓰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확연하게 눈에 띄게 향상은 안 되더라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